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의 티오레츠크 탄약고 공격 작전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 밤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 창고 중 하나이며 러시아군의 물류 거점인 군수 창고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북한에서 제공한 탄약을 포함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한 군수창고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 군수창고에서는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유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드론으로 러시아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최근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무인 드론 170기,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저가 드론, 미사일 약 300기를 방어하기 위해 하룻밤에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드론의 한 대당 가격은 아무리 비싸야 2,800만 원에 그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 1조 8천억 원을 쓴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쓰인 FPV의 경우 제작 비용이 약 5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단가는 최소 200만 달러, 약 26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모두 드론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0여 소규모 업체 및 자원봉사자 모임이 한 달에 수십만 대 드론을 만들어 군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쟁 전 소수업체가 농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혁명이 일어났다는 평인데요. 전쟁 초기엔 정찰용 드론이 주로 생산됐지만 이제는 아예 공격용 드론 개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7에서 10인치 길이의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근 거의 모든 최전방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숙련된 조종사는 하루 최대 15대까지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산 드론은 최대 30피트 너비 날개에 소형 비행기부터 지뢰를 제거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인 지상드론, 해상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드론 강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트 추진 드론 팔랴니차를 처음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CNN은 기존 최대 1,500km이던 드론의 비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전해 상당히 발전된 드론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생산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론 부품 상당수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특정 자폭 드론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비밀리에 엔진과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거리가 최대 1,500km에 이르는 이 장거리 공격용 드론은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의 자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00여 대를 생산했는데 중국 현지 업체가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는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는데요. 이제는 아예 중국에 드론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생산해 러시아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알마즈 안테이의 자회사 IEMG 쿠폴은 중국에서 가르피아3라는 이름의 신형 드론을 중국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고 시험 비행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 외무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중국 당국은 드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중국의 드론 산업을 급성장시켜주고 말았습니다. 봄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군사 목적의 드론 신제품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개발한 자체 추진력을 갖춘 공 모양의 정찰 장비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기자가 들고 있는 이 공은 직경 15cm 안팎으로 보이는 검은색 공 모양의 정찰 장비로 중국어로는 정찰구로 영어로는 정찰 드론이라 불립니다. 공 모양의 정찰 드론은 양옆을 당기면 중심부가 벌어지고 벌어진 틈 사이에 카메라와 센서로 보이는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공 모양의 미니 드론은 소음 없이 지면을 굴러 도시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이 드론의 구체적인 재원이나 성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도 합동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신형 무기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소를 동력으로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수소 동력 드론의 이름은 텐무산 1호, 지난 26일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에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고 하는데요. 100km 이상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드론은 경량 탄소 섬유로 된 일체형 성형 동체로 이루어져 무게는 19kg이고 최대 적재 중량은 6kg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능력은 수소연료 전지와 저장 장치로 구성된 수소전력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시스템에 활용되는 공냉식 연료전지 스택은 리튬 전지의 5에서 6배인 킬로그램당 1000와트시 이상의 최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수소연료 드론이 긴 비행 내구성과 초저온 작동 능력, 친환경 디자인 등을 갖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무산 1호는 뭔가 이름에서부터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 수소 드론으로 장거리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산 드론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중국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런 법안까지 하원을 통과한 것인데요. 최근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는 니어스랩입니다. 니어스랩은 올해 초 최고 시속 250km로 적 드론을 직접 충돌 요격하는 안티드론 카이든을 개발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은 값싼 제작 비용과 뛰어난 성능, 안정성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군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와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니어스랩의 자체 개발 안티드론 카이드는 크기가 가로 세로로 23cm, 높이는 32.2cm에 무게가 2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으로 본체에 상대방 드론을 포착하는 시각 인식 카메라, 자율 비행 축격 충돌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 모터 정도만 탑재돼 있어 제작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또 고속으로 충돌해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탄두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니어스랩의 우수한 기술력은 드론봇 챌린지의 공격 드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드론봇 챌린지는 추후 드론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하고 드론작전사령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드론봇 챌린지에서 니어스랩 카이드는 시속 150km로 비행 중인 적 드론을 카메라로 탐지 식별해 자율비행으로 거리를 좁힌 후 직접 충돌에 요격했고, 목표물을 정밀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외 기업 중 공격 분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더욱 거세지는 대중국 제재에 맞서야 하는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비밀리에 러시아의 드론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